질은 해부학적 특성이 있어요. 외부이지만 내부이기도 하고 여성 고유의 기관이기도 하지만 잘 보이지 않는 위치에 있고 그리고 뭐 다른 사람과의 비교도 어렵기 때문에 더 많이들 궁금해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질 필러 하는 거가 어떤 과정으로 하는지를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제가 모형을 통해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신천의 정윤희 원장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여성 성형 두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은 질 필러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얼굴 시술에도 레이저를 이용한 시술들이 있고 그리고 필러나 보톡스를 이용한 뿌띠 시술이 있는 것처럼 질에도 뿌띠 시술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쉬우실 것 같아요. 일단 질이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질은 해부학적 특성이 있어요. 외부이지만 내부이기도 하고 내부이지만 외부와 교통하는 그런 특징이 있는데요. 질은 여성 고유의 기관이기도 하지만 잘 보이지 않는 위치에 있고 그리고 뭐 다른 사람과의 비교도 어렵기 때문에 더 많이들 궁금해하시는 것 같아요. 질은 어떤 관과 같은 형상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기 쉬운데 보통은 그렇지는 않고요. 골반, 저 근육하고 인대가 평평하게 주행을 하면서 평소에는 탄력 있게 조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수영을 하거나 목욕을 할 때도 물이 몸 안으로 들어오지 않게 되는 거예요. 보통은 질 탄력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요. 성관계를 할 때 어느 정도 강하게 감싸주는지를 느끼게 되고 그것이 어떤 성감의 중요한 요소로 작용을 하게 됩니다. 진료 현장에 있다 보면 원장님 제 상태 어떤지 혹시 알아볼 수 있어요? 이런 거 질문하시는 분들 가끔 계시는데요. 이거를 수치화해주는 마노미터라고 하는 장비가 있어요. 근데 그거 말고도 우리가 스스로 압력을 조보게 하고 매뉴얼로 얼만큼 압이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에 대해서 내지는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보통은 경험이 풍부한 의사라면 질경을 통해서 우리가 질 입구를 이렇게 확인을 할 때 바로 질 이완이 어느 정도인지를 확인을 할 수 있게 되는데요. 보통 질경을 벌려주었을 때 이렇게 벌렸을 때 상하 좌우에서 탄력감이 확인이 되고요. 질경을 이렇게 밀었는데 불룩하게 힘이 없이 이렇게 말려 들어오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라던가 아니면 질경을 이렇게 위아래로 열었을 때 아무 저항감 느껴지지 않은 채로 이렇게 쑥 열리는 경우, 이런 경우들은 질 이완이 심한 편이라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 순서로는 질 이완이 심해지는 경우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출산력이 중요합니다. 출산을 하게 되면은 산도가 아이의 머리부터 이렇게 밀려져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질병의 변화가 생기게 돼요. 보통 여자분들 출산하고 난 배를 보면은 그러니까 바람 빠진 풍선처럼 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출산을 하고 안 하고 나서 배가 모양이 약간 차이가 나는 경우가 있는데 마찬가지로 질에서도 이런 부분이 해당된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것이 회음절개예요. 보통 자연분만을 하게 되면 아이가 이렇게 산도를 통해서 빠져나올 때 잘못하면 찢어지기도 하거든요. 그럴 바에는 산도를 길을 예쁘게 만들어줘서 다른 부분에 손상을 주지 않고 아이가 나오도록 하는데 바깥쪽에 회음을 절개하게 돼요. 그런데 그 상처가 아무는 과정에서 아무래도 원래 해부학적 구조도 망가지게 되고 기능이 떨어지는 경우들이 생길 수가 있어요. 출산 직후에 출산을 하고 나서 질 탄력성이 급격하게 떨어졌다, 이런 경우가 여기에 해당한다고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자연분만이 질 탄력성이라는 측면에서 안 좋은 영향을 준다면 제왕절개를 하면 괜찮나요? 하고 물어보시는 분들도 계세요. 제왕절개가 질 탄력성이라는 측면에서는 자연분만보다 유리한 것은 사실이에요. 그렇긴 한데요. 아이를 임신을 하는 전 과정 동안 거의 9개월이 넘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 기간 동안에 아이를 이렇게 배 안에 담고 있고 그 과정이 뭐 골반 내 구속기라던가 질 자체에 안 좋은 영향을 주기는 해요. 제왕절개가 자연분만에 비해 좀 더 유리한 측면이 있는 건 사실이지만 임신 자체도 질 탄력성이라는 측면에서는 안 좋은 요소이기는 합니다. 그리고 어찌 보면요, 질벽이 노화도 뭐 우리 몸의 노화의 일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진찰을 하다 보면요, 젊은 여자분들이 상태가 좀 더 좋고 나이가 들수록 질 이완이 심한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또 안타까운 경우긴 하지만 출산력도 없고 임신력도 없고 나이도 젊은데 질 탄력성이 떨어지는 경우들도 있긴 하십니다. 자, 이제 본론을 말씀드릴 건데요. 이런 분들이 받으시는 시술이 바로 질 필러 시술이에요. 질을 보강해주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대표적인 거 뭐 지방이식, 그 다음에 줄기세포 이식, 그리고 뭐 자가혈청 이식, 콜라겐 이식, 그 다음에 매선, 우리 PDO 시술을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스컬트라 같은 시술을 하기도 해요. 그런데 그 중에서 시술의 안정성, 편의성, 가성비, 이 측면에서 가장 유리한 것이 바로 질 필러입니다. 얼굴에서의 필러 시술의 미덕이 티가 나지 않게라고 한다면 질 시술에서는 최대한 티나게, 우리의 목표인 것을 염두에 두고 시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질 필러 하는 거가 어떤 과정으로 하는지를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제가 모형을 통해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이 플라스틱 컵이 질이라고 가정을 하고요.
자, 요거는 질 필러예요. 요 시술을 해볼게요. 가끔 지렁이 수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지렁이 수술이라고 하는 게 질 점막의 윤기 보강술을 말씀하시는 경우거든요. 질 점막의 윤기는 탄력 있게 조여주는 기능을 하는데 그 부분을 보강을 해보겠습니다. 여기가 자궁 경부 쪽이고 가장 깊은 쪽이고요. 이쪽이 바깥쪽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요렇게 긴 바늘을 통해서 지렁이를 만들어 볼게요. 요런 식으로 들어가서요. 위치를 정하고 요렇게 필러 시술을 합니다. 얼굴에서 하고 다르게 가장 많이 티가 나게 그런 식으로 시술을 하고요. 옆쪽으로 이동을 해서 또 해요. 그리고 또 돌아가면서 이 자리도 해줄게요. 저희가 편의상 여기 아래만 보여드렸는데요. 이렇게 360도 돌아가면서 이런 식으로 시술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지렁이 시술을 하고 난 다음에 제가 정말 신경 쓰는 부분이 있는데요. 바로 지스팟이에요. 지스팟은 독일의 성의학자인 그라펜베르그가 본인의 이름을 따서 명명한 것인데 여성의 성감의 중요한 부분이라고 알려져 있어요. 그전에야 뭐 수술을 통한 방법밖에 없었지만 지금은 수술하지 않고도 필러를 이용해서 간단하게 지스팟 보강술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 건지 보여드릴게요. 일단 이렇게 질 상부로 들어가서 25cm 되는 지점에 촉지를 하고요. 아, 여기 시술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한 다음에 여기 이렇게 필러로 보강을 해주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지스팟 보강을 해주고요. 이 정도 하면 될 것 같아요. 보이시나요? 이렇게 지스팟 보강도 해줬고, 그리고 여성 성감의 또 다른 중요한 부분이 바로 음액이에요. 그래서 음액 성형도 해주겠습니다. 음액은 이 부위에 있겠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주면 끝납니다. 자, 이렇게 필러 시술이 끝났습니다. 그런데 필러는 어쨌거나 바늘로 찌르는 거긴 하잖아요. 출혈량은 많지는 않은데요. 저희가 지혈을 확실하기 위해서 이렇게 생긴 꺼즈를 이렇게 넣어줘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넣고 나서 마지막에 꽁다리 남겨드리거든요. 그래서 집에 가서 소변 보실 때 요거 이렇게 꺼내시면 되겠어요. 잘 보셨나요? 이렇게 시술이 끝났습니다. 보통 이 시술을 하실 때 많이 물어보는 질문이 원장님 얼마나 아파요? 이거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근데 실제로 이거 아파서 못 하시는 분들은 거의 없는 편이고요. 아까 저희가 이제 보여드린 거는 사실 대용품인데 필러 자체는 마취가 섞여 있어서 시술을 할 때도 많이 아프지가 않아요. 근데 저 그래도 무서워서 못하겠어요 이런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런 경우에 수면 마취도 가능하고요. 크림 마취 하기도 해요. 저희가 크림 마취하는 제재 보여드릴 건데 요거 이렇게 안에다가 마취하고 한 20분 정도 기다리시면 마취 충분하기 때문에 시술 간단하게 가능하십니다. 자, 그러면 시술을 받고 나면 어떤 변화가 생길까요? 질 필러 시술을 하고 나서 차이를 느끼지 못하시는 분들은 아직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것 같아요. 시술을 하고 나면 남녀 모두가 차이를 느끼게 되는데요. 필러 시술을 하고 나서 질 점막이 보강이 되게 되면 성기와의 마찰력이 아무래도 좀 더 커지는 편이고 밀착력이 좋아지거든요. 그래서 성감이 좋아지는 경우가 많고, 그리고 아까 저희 보여드린 지스팟 증대술이라던가 음액 보강술 이런 경우에는 여성 스스로의 만족감도 많이 커집니다. 질 필러 시술에서 정말 중요한 부분은 수술과의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할 텐데요. 기존의 이쁜이 수술이 뭐 적게는 2주에서 길게는 한 달 정도 성관계를 금지하게 되거든요. 질 필러 시술은 보통 저희가 2, 3일 정도 권유드리긴 하는데요. 보통 다음 날부터도 성생활이 가능합니다. 뭐 주의사항은 특별한 것이 없는데요. 아까 저희가 넣어드린 꺼즈 집에 가서 빼시면 되고, 그리고 팬티 라이너는 하루 정도 해주시는 게 좋고요. 약간 묻어나는 정도 묻어나는 건 매우 정상이고, 그리고 출혈이 너무 많다 이런 경우에 내원에서 방문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시술 시기에 대해서 질문들 많이 하시는데요. 생리기간에는 아무래도 염증이 좀 더 심해지는 경우가 있고, 피가 이제 흐르기 때문에 염증 생길 확률이 좀 더 높아져요. 그래서 생리기간이 아니면 상관없고, 그리고 기존에 미레나 같은 자궁내장치 하는 거하고 질 필러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고요. 요실금 수술 하셨던 분들 가능하고, 기존에 이쁜이 수술을 하셨거나 뭐 임플란트 성형을 하신 분들은 상담하시고 나서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되게 드물지만 염증이 생기는 경우들이 있기는 해요. 그래서 현재 지렴이 있다거나 캔디다가 있다거나 그런 경우에는 진료를 먼저 하고 치료하고 나서 하는 경우들도 있고, 심하지 않은 경우에 약청을 맞고 가시기도 하십니다. 오늘 도움이 많이 되셨나요? 저희가 이 영상을 제작한 이유가 상담 받으러 가고 싶은데 뭔가 부끄러워서, 그리고 괜히 꺼려져서 안 오시는 분들 저희 많이 있는 거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카톡 상담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 영상이 도움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